태광산업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3%가 감소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최근 태광산업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이데일리에서 태광산업 신소재의 사활 투자 늘려 불황 넘는다. 지금 그 불황인지 뭐 영업이 감소했다고 해서 불황인지 뭐 이런 표현을 썼네요. 슈퍼섬유, 아라미드, 라텍스, 원료 AN 등 증설 투자. 2025년까지 아라미드 생산 능력 5,000톤 확대 계획. 보수적 투자 기조를 바꿨다. 이 보수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네요. 보수적이라고 그러면은 공격적이 아니라는 뜻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표현을 보수적 투자라고 보통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투자 확대로 공격적 그 수익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그 계통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투자를 늘려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아라미드라는 게 이제 그 아로마틱 폴리아미드라는 거에 이제 그 약자로 쓰이는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아라미드 원사라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광산업은 오노 리스크라는 뉴스들이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회장이신 모양인데요. 뭐 감옥에 갔다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한번 태광산업 오노 리스크는 직접 한번 좀 검색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은 89만 1,0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5만 2,0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장부 가격 대비 현재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부 가격으로 한 주의 가격은 현재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ESG 기업 가치는 더 그 낮게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으면은 그 이 기업 가치를 더 줄이는 게 그 글로벌 금융에서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가 어느 정도 밑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낮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원하는 주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호진 씨가 29.48%를 가지고 있고 TRN이라는 것이 11.22%, 이원준 씨가 7.45%, 트로스턴 자산운용이 6.09%, 외국인이 5.5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자기 주식수를 그 지분율로 그 산출을 해보니까 24.4%입니다. 그러니까 그 50% 이상이 다 넘어버리니까 경영권에 대해서는 뭐 안정적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상반기에 1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6%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4.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배 정도 그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루프 자체가 18.3% 감소했어요. 스루프율은 13.9%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은 45.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5에서 1.04로 크게 0.8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04 정도 수준이면은 뭐 손익분기점에 그냥 그 근접했다. 4%도 뭐 물론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매출 2조 2천억 3천억 가량 하는 데서 영업이익은 130억 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년 1828억 원보다 무려 93%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00억이 더 작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위에 거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라면 반기보고서에 최소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시해야 마땅하다. 다 생략했다. 이는 정보 유용자를 우습게 보는 행위로 보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 전년도 연간 가공 비율과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는 연간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또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놔가지고 일일이 그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는 수고를 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짜증이 나게 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해서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요거의 증감액을 가지고 그 역산으로 그 총 제조원가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그 2021년도 재고자산 명세의 그 금액은 16984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은 171276. 그러니까 그 14억 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 그 증가가 됐는지 마땅한 설명이 또 없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그 가공 비율 21%를 적용해서 모두 역산으로 풀이해낸 건데 매출원가 재료비가 55.2% 증가했고 운영 비용은 45.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그냥 똑같이 21%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그 풀어낸 거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고요. 또 분기 그 비성분 데이터가 없으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만 2021년도 걸 보면은 직원 수는 올해 직원 수로 했는데 연간 8,8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2022년도는 실제 한 9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급 수수료가 이제 그 19.4%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에는 이제 비교의 의미가 없었고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올해 상반기는 일치하는데 전년도는 또 67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돈이 461억 원 나갔는데 장부상 재고는 394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67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추적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재고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루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그 전체 재고 자산의 회전율은 그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루품율은 그 13.9%나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재료 상승 가격보다는 그 판매 가격을 크게 인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TOE 생산성도 크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 18.7%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약간 빨라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더 빨라졌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은 PX라는 게 36.6% 인상이 됐고 프로펜이라는 게 27.3%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상승은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제품 가격이 내려갔느냐 그러면은 PTA란 거는 오히려 그 33.2%가 증가했는데 요게 이제 그 품목별 매출액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가중 평균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AN이라는 게 이제 아까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어떻게 그 17.5% 이게 막 아람이든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17.5%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락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 되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아직 투자는 없습니다. 그 416억 원의 그 비유동자산이 감소했습니다. EE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47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이익 배당률이 ROE로 보면은 1%도 안 되고 0.04%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매우 짜다. 그러면은 이익이 계속 났어도 그럼 그걸 어디다 뒀냐 그러면은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여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익 잉여금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000%가 넘었습니다. 상반기 최종 1,44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8.9%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2022년도 원가회계대로 그 판단을 해보면은 한 2조 5천억 원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단순 말하자면 선형함수로 계산했을 때요. 요 경우 재고가 30%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은 260만 원짜리 견적을 내면은 46,0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260만 원이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84,900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조화냐 그러면 재고가 30%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원가 회계가 매출이 더 안 일어나도 영업이익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맞범 같은 이런 산식 때문에 재고들을 줄이지 못하고 원가 회계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은 재고를 안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매출이 더 늘려면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의사결정의 그 모순이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은 그냥 단순하게 두 배를 일단 해보면은 2조 5천억 원대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또 손익분기점 함수로 보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견적 전략으로 하면은 뭐 있는 그대로 까놓고 얘기해서 부풀림 없이 250만 원짜리 견적을 내면은 26,0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의 제출 가격이 부풀림 가격이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253만 원의 계약이 되면은 한 23,000원 5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 가격을 최저 제한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대 제한가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스루풋률을 1% 증가를 할 경우 매출 재료 비율은 이제 1%를 내리면은 한 256만 7천 원 정도의 견적 가격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이후로도 이 최대 제한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스루풋률을 1% 증가한다는 거는 판매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얘기고 인상시켜 가지고도 판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재고 회전율을 연간 12회전만 할 수 있다면은 매출은 3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만이라도 12회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전을 시킨다면은 3조 원가량의 매출을 낼 수 있고 이익은 1620억 원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보다 523%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희망찬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상 태광산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